알고리즘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알고리즘 과목은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를 선수 과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걸 제가 이제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실제적으로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에서의 자료 구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 수업은 프로그래밍하고 자료 구조를 선수 과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료 구조는 건물을 지을 때의 건축 자재나 모듈 같은 거,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의 부품과 모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천천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차근차근 풀어보는 게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게 알고리즘 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문제 같은 것도 하나하나 풀어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질문하는 연습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해요. 질문들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이 사이트 좀 잠깐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이 사이트를 왜 소개하냐면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PC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PC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 그 플랫폼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요거예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C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보이시나요? 합을 구하는 거.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에서 n까지인데, 여기서 n은 지금 제가 10으로 놨네요. 그렇죠? 내가 이 자료를 10이 아니라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그램 하신 다음에 여기 익스큐트 딱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사용하는 갑자기 PC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나한테 편한데 익숙한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환경을 사용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사이버캣 그 구글 클래스룸에 문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문제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 올린 게 뭐냐면 1에서 n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라고 그랬나요? 여러 가지라고 그랬나요? 문제 해결 방법은? 자, 문제 해결 방법은 뭐죠? 자,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제가 문제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 거죠? 반복문으로 해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라는 건가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자,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 여기 나왔죠. 자, 재기 호출 방법.
그렇죠? 재기호출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요. 제가 사실은 여기다 답을 달아 놨어요. 동영상 있죠. 이 동영상 보시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원래는 지난 학기에는 지난주에 내고 이 문제를 이번 주에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아예 이걸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만 제시해 주시면 돼요.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 화면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면 제출하실 때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공하는 그냥 환경을 그냥 쓰세요.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 문서 이런 거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결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이번 주에 제가 언제까지죠? 소스 화면 필요 없어요. 여기 소스 화면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스 드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스가 소스랑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 화면을 주시면 돼요. 거기 당연히 소스도 다 화면 캡처하시면 소스도 보이겠죠. 화면 길이 그 프로그램의 길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줄이 안 돼요. 12 줄 막 길어봤자 12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9 일이니까 언제죠? 19 일이면 언제죠? 언제까지인가? 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음 시간이 좀 있네요. 그렇죠. 12 일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 하시면 돼요. 예. 오늘 하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 꼭 보시고 하세요.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3 주차 수업에 이걸 재기호출을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쓰셔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IDE geeks4geeks.org 보면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C++도 가능하고 자바도 가능하고 파이썬도 가능해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이 갑자기 포맷해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2 주차 수업하기 전에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라 그랬나요? 질문.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 자,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지금 장상현 학생이 정확히 얘기하였는데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자, 효율성이 좋은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하고 다른 친구가 작성한 프로그램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확인해 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정말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요. 구현한다는 건 뭐죠?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스윙을 시켜 봐요. 스윙을 시켜 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특정 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이죠. 친구가 그러겠죠. "야 네가 지금 프로그램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러지 말고 야 최소한 100 번은 실행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0번 정도 100번 정도 실행한 다음에 측정 시간을 평균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해 봤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알고리즘의 평가 방법일까요? 예, 아니요로 남겨 주세요. 자, 예, 아니요로 남겨 주세요. 이거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예,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도 남겨 주세요. 질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면 돼요.
자,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한 다음에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으로 비교해 본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자,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다른 학생도 남겨주세요. 예. 예, 아니요로 남겨주시면 돼요. 예, 아니요로. 지금 네 학생 남겨주셨고요. 그쵸? 배진석 학생도 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최현수 학생 예라고 하셨고요. 남겨주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남겨주세요. 예,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거잖아요. 좋다 아니다니까요. 그렇죠? 음. 자, 좋은 방법일까 아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실제 그 실제 컴퓨터에서 얘가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윤준명 학생, 단점이 뭘까요? 우리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수업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 좋아요. 다른 학생. 아주 중요한 제약점이 있어요. 제한점이. 어떤 제약점이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 자, 김명준 학생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 공정하지 않을까? 자, 공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성능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그 김영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하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봤더니 얘는 1초 걸렸고요. 자, 1초 걸렸고 얘는 자, 1분 걸렸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컴퓨터는 사실은 뭐냐면 슈퍼컴퓨터. 그렇죠? 얘는 아주 20년 전에 나온 컴퓨터였어요. 자, 그러면 자, 1분 걸린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과 1초 걸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평가한 것이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알아두세요, 일단.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해서 시간 측정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평가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제. 자,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자, 한번더 다른 학생도. 예. 자,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사실은 어떠냐면 자료가 작을 때는 자료가 크지 않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효율성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자료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알고리즘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영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냈죠? 구글 클래스룸에. 요거 답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거기다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점근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세요. 어떤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요? 점근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함수의 모양으로 표현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함수가 증가하는 비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평가한다는 거죠. 자, 어떤 알고리즘이요? 자, x 제곱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고요. 어떤 알고리즘이 함수의 모양을 봤더니 요런 모양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 번, 2 번인데요. 1 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함수의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F 함수하고 G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보니까 어떠한 것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겠어요. 여기서 X는요. 자, X는 뭐겠어요? X는 자료의 크기예요. 자, X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는 자료 크기. 자, 그러면 함수의 함수의 값이죠. 얘는 뭐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수행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 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값이 더 작겠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거예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복잡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학생도 답해 주세요. 네. 자, 1 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자, 자, 2 번. 자, 1 번. 당연한 거지만 자, 2 번이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자, x가 만약에 자, x 아이고, 아이고. 자, 자, x가 1000 이면 자, 이 결과의 값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값은 얼마죠? 1000 이죠. 그렇죠?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1000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자, 이 값이 훨씬 더 작은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인제 우리가 인제 자, 첫 번째 수업은 끝났고요. 첫 번째 수업은 끝났고 인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두 번째 주제는 인제 본격적으로 아이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챕터 2 예요. 자,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2. 화면을 제가 다른 걸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바꿨는데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예.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배울 2 장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사실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자, 분석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분석 방법. 어떻게 분석할 건가. 그렇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석 방법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소개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알고리즘 분석할 때 어떤 방법 쓴다 그랬니? 바로 끝에 설명했었는데. 어떤 방법 쓴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도 답이 있네요. 그렇죠. 점근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근적 방법에 여러분들이 점근적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넘어가고요.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겠다. 자,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요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능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거지만 실제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알고리즘을 뭘로 바꿔요? 자, 알고리즘을 뭘로 바꾼다 그랬나요?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어떤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요. 다시 한번 뭘로 바꾼다고요? 자, 뭘로 바꾼다 그랬나요? 예,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요. 자, 이게 여기 난 것처럼 x축이죠. x축은 뭐냐면 자료의 크기예요. y는 뭐겠어요? 수행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근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가 자료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 어떻게 얘가 값이 변화되는가? 값이 변화되는 자, 레이트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값이 증가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 함수가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자, 그럼 자, 4개만, 4개만 가지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1, 2, 3, 4 함수 중에서 어떤 값이, 자, 기울기가 증가되는 폭이, 값이 증가되는 폭이 어떻게 빠른가요? 어떤 게 가장 빨라요? 다른 학생도 알려주세요. 1, 2, 3, 4.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가되는 growth rate라 그래요. 값이 증가되는 비율이 어느 게 더 큰가는 거죠. 어느 게 더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 너무 당연하지만 뭐 딱 끊어 보자고요. 여기서만 끊어 볼까요?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 테니까 당연한 거지만 어때요? 얘는 여기밖에 증가하지만 않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어 n의 값이 작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growth rate 증가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함수의 모양으로 바꾸고 어떤 함수가 실제적으로 증가폭이 큰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알고리즘을 비교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로그 함수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좀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건데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위키피디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 함수거든요. 이게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가 실제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매우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2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치라고 하고요. 네 2를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 미치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이 미치 2인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면 자 이 x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n이 만약에 32 다. 그러면 x는 얼마라는 겁니까? n이 30 이에요. 자 그럼 x는 얼마입니까? 5 죠. 그렇죠? 자 x가 4 예요? x가 4.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x가 4가 아니라 n이 지금 4 예요. 그러면 x는 얼마예요? 2 죠.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더 큰 거 해 볼게요. 자 로그 2 한 다음에 1024 하면 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어유 정확하네요. 이건 뭐냐면 자 이 1024 이 1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의 10 승이 1024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 제곱 2의 거듭 제곱의 역함수를 우리는 자 이진 로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진 로그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해 볼까요? 로그 2의 예 100은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대충 얼마가 될까요? 자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이거 계산 대충 해 보세요. 자 이건 뭐 이거죠. 2의 x승이 100 이라는 거니까 요 x를 찾아보세요. 얼마 정도가 되죠?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x 값은 대충 얼마가 될까요? 자 2의 5 승이면 얼마지? 32 잖아요. 그렇죠. 2의 6 승이면 64 고요. 2의 7 승이면 얼마가 되죠? 128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맞아요. 6 하고 7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것 같아요. 예 6 하고 있는 7 사이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자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우리가 아 비교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진 알고리즘을 이와 같이 함수로 바꿔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훨씬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걸 찾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알고리즘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알고리즘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요만큼 요런 함수의 모양을 갖고 B는 요 함수의 모양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효율적인 함수예요? A하고 B 중에서? 이게 아마도 A인 것 같죠? 이제 이게 B인 것 같고요. 자 어떤 함수가 더 좋은 함수입니까? 좋은 알고리즘입니까? A가 더 좋을까요?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선이 그어져 있네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자 이게 뭐냐면 B가 더 좋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25일 경우에 자료의 크기가 25일 때는 사실은 누가 더 수행 시간이 더 짧아요?
25 보다 작을 때는? 다시 한번요. 수행 시간 그러니까 자료의 크기가 25 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수행 시간이 작아요? 자 질문 다시 한번 바꿀게요. 자 자료의 크기가 25 보다 작을 때 자 자료의 크기가 25 보다 작으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수행 시간이 이게 더 작잖아요. 그렇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A가 좋지만 자 문제의 크기가 25 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B가 더 수행 시간이 더 짧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A 알고리즘하고 B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A 알고리즘하고 B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요. 일단 B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질 때는 n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n의 크기가 상당히 큰 값이다라고 하는 걸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25는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자, n의 크기가 25는 아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 알고리즘보다는 B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요 그림은 자, 그러면 요 페이지만 제가 설명하고 잠시 멈출게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실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면 반복문, 예? 반복 횟수.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행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것의 수행 횟수 또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기호출의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함수의 호출 횟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1에서 n까지 자, 합을 구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칠까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에. 자, 1에서 n까지 1에서 n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여기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합이야.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n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알고리즘에서 어떤 부분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죠. 아니, 당연히 n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for 반복문, 특정 수행 문장, 함수의 수행 횟수. 자, 어떤 걸까요? 뭐 여기서 찾아봐도 돼요. 1, 2, 3. 자, 어떤 걸까요? 지금 답이 나왔어요. 자, 다른 학생도 답을 좀 주세요. 자, 이거 많이 그렇죠. 자, 지금 답이 나왔네요. 반복문의
반복 횟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n까지 합을 구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자 제가 문제로 냈던 이번 주에 문제로 냈던 자 잠시만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다음 수업 이어서 할게요. 요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고 잠깐 잠시만요. 예. 자, 잠시만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요거 여기 한 다음에 제가 그다음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수행 시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문제들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결정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10분만 있다가 수업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중지를 하고요. 자, 10분만 있다가 수업 속개할게요. 지금 몇 시지? 10시 17분이니까 10시 반. 10시 반에 수업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